영글리시 86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정관사와 부정관사 가장 기본적인 개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정관사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부정관사를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의미상의 차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정관사를 써야 하느냐 아니면 부정관사를 써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정관사가 옳은 것이냐 부정관사가 옳은 것이냐, 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사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부정관사를 사용했을 때 아니면 어떤 관사도 쓰지 않았을 때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Books are important in our lives.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이라는 것은 앞쪽에 어떤 관사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편적인 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책이 아니라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독서의 중요성 정도를 강조하려는 그런 취지의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사를 쓰게 되면은 대단히 의미상의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I saw a book under the table,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테이블 쪽에 책이 한 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책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한 물건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은 다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정관사를 썼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질문에 대한 응답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그 책을 테이블 아래쪽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대편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어떠한 책 보셨습니까? 라고 찾고 있는 어떤 특정한 책에 대한 질문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제가 테이블 아래에 있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책이라고 지목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The book is very informative. 이렇게 말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이라고 특정한 책을 가리킵니다. 그 책은 대단히 informative. 이 말은 내용이 유익하다. 아주 공부할 내용,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다. 유용한 내용이 풍부한 그런 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모든 책이 그러한 건 아니죠. 자, 주변에 여러 책들, 다른 책들도 있지만 그 책은 굉장히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라고 어떤 특정한 한 책을 꼬집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장도 보시겠습니다. Life is too short to worry about money. 이렇게 말했는데, 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돈 때문에 걱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life, 이 life라는 것은 바로 보편적인 개념에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She lived a happy life.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녀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개인의 일생을 말하는 겁니다. 저 이런 문장도 보시겠습니다. The life of a firefighter is full of danger.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life of a firefighter, 그러니까 소방관의 삶이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 사람의, 우리 삶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각자 다른 인생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소방관이라는 직업, 그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어떤 특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삶. 다른 직업군의 삶이 아니라 소방관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직업에, 특정한 사람의 직업이라고 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관사가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computer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computer must be the greatest invention ever.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관사는 어떤 특정한 컴퓨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지만 일반적인 발명품, 자, 발명품을 가리킬 때는 앞에 정관사를 붙이는 게 일반적인 문법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를 가리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컴퓨터, 바로 그 컴퓨터 이런 말이 아니라 컴퓨터라고 하는 발명품, 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발명품, 지금까지 중에서 굉장히 위대한 발명품의 일종이다 라고 틀림없이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computer on my desk doesn't boot up,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내 책상에 있는 컴퓨터, 자, 같은 정관사죠. 위쪽의 문장에 the computer, 아래쪽에 the computer, 같은 정관사이긴 하지만 이 문장은 어떤 특정한 컴퓨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자, 내 책상에 있는 컴퓨터만큼은 부팅이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한 대를 가리키면서 부팅되지 않는 바로 그 컴퓨터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I bought a new computer yesterday. 자, 이 문장에서는 그냥 한 대를 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관사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 1의 개념이죠. 어제 새로운 컴퓨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먹게 되는 곡식, 대표적인 곡식입니다. 쌀, 그리고 밀. 자, 이런 종류의 곡식은 헤아릴 수 없는 명사에 속합니다. 자, 다음번에 명사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명사, 그런 명사를 우리가 불가산 명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사는 a rice, 쌀 한 개, 이렇게 a rice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복수형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rices 이렇게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쌀알 한 알 정도는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한 알, 두 알 헤아려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는 그런 명사, 헤아려 봐야 의미가 없는 그런 명사 우리가 불가사 명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a rice 이렇게도 쓸 수가 없고 복수형으로 rices 이렇게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grain, 나다를 가리키는 grain, 이 명사를 사용해서 grains of rice, grains of wheat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건 둘째 문제고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rice is the main crop grown in Asia 라고 말했는데, 자, 쌀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되는 대표적인 곡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쌀, 어떤 특정 브랜드나 특정 지역에서 수확되는 쌀, 여기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쌀이라고 하는 곡식이다,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보시면은 The rice we bought in the market, 자, 우리가 마켓에서 구입한 그 쌀. 자, 다른 데서도 구입할 수가 있겠죠. 저쪽 가게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고 저쪽 가게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고 여러 곳으로부터 구입할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시장, in the market, 그 시장에서 구매한 쌀, 이렇게 한정을 하는 겁니다. 그 쌀은 is from Thai, 태국산 쌀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람의 이름과 관사의 관계,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 이름 앞에는 어떠한 관사도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부정관사를 쓸 수도 있고 정관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장 먼저 보시죠. Mr. Kim came to see you,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Mr. Kim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 문장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관사를 썼습니다. A Mr. Kim 이렇게 했죠. 자, 위쪽 첫 번째 문장은 관사를 쓰지 않은 문장이고 지금 두 번째 문장은 A Mr. Kim came to see you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부정관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부정관사는. 그러니까 여기서 A Mr. Kim, 이 말은 어떤 미스터 킴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상대방이 당신이 모르는 사람일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미스터 김이라고 하던데요, 그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만나러 왔던데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첫 번째 문장에서 Mr. Kim came to see you, 이 문장은 아는 사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스터 김이라고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미스터 김이 왔더라고 전해만 주면 그 미스터 김 누군지 아는 사람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 문장 보겠습니다. The Kims. 이번에는 정관사하고 그리고 성에 S가 붙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김씨 부부, 자 김씨 부부 이렇게 두 사람 부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The Kims will be at the party tonight. 자, 오늘 저녁 파티에 이 김씨 부부가 참가할 겁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Do you mean you met the Gary Oldman?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문장은 뭐냐면은 강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자, 당신이 지금 바로 그 유명한 영화배우 바로 그 게리 올드만을 만났다는 얘기냐, 이제 게리 올드만 바로 그 사람을 당신이 만났다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특정한 사람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네가 말하는 그 게리 올드만 바로 그 영화배우 게리 올드만 말이냐, 이런 쪽으로 강조하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정관사를 써야 하느냐, 부정관사를 써야 하느냐, 어느 쪽을 써야 하느냐를 분간하는 것보다는 정관사를 썼을 때 그리고 부정관사를 썼을 때 어떤 의미상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정관사의 용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